백만장자가 아내를 의심하고 금고를 열어둔 후 결국 그는 열었고,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김민주는 서울의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인 강남대로의 가장 권위 있는 건물의 최상층 사무실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45세의 그는 기업 제국을 운영하며 자신의 이름을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만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검은 대리석 책상 위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의 갈색 눈은 거울 같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관자놀이의 회색 머리카락, 잘 정리된 턱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형차보다 더 비싼 이탈리아 정장을 입고 있었다. 기업가는 그날 아침 10번째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사진 갤러리를 열었다. 화면에는 지난주 자선 행사에서 그의 아내 이지은의 모습이 있었다. 35세의 그녀는 우아함과 세련미의 상징이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 최면을 거는 초록색 눈, 그리고 모두를 사로잡는 미소. 그러나 최근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미소에 뭔가가 있었다. 김 사장님, 이사회 회의가 5분 후에 시작됩니다. 그의 비서인 이수진이 인터폰을 통해 알렸다. 민주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책상 위에 몇 개의 파일을 정리했지만 그의 생각은 그곳에 없었다. 몇 주 동안 지은의 행동에서 작은 세부 사항들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가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끝나는 전화 통화, 소셜미디어에 기록되지 않은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특히 그가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한남동 대저택의 개인 사무실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눈길. 이사회 회의 동안 포르투갈 회사와의 합병을 논의하면서도 민주는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새밤 전으로 돌아갔다. 그는 지은이 새벽 2시에 그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불면증이라고 설명했다. 그 설명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 톤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회의 후 사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그의 여동생 김수진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지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중요한 일이야. 민주는 그의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수진은 항상 문제에 대한 6번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부터 그의 3달 만에 결혼한 지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당시 모두가 6개월 만에 결혼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는 인생의 여자를 찾았다고 확신했다. 그날 오후 그는 수진을 강남 클럽의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의 여동생은 항상 직설적이었고 서두르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민준, 너는 지은의 과거를 정말 알고 있니? 어제 미용실에서 두 여자가 몇 년 전 서울의 사회 행사에 참석했던 다른 이름의 사람과 매우 닮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 그의 마음에 이미 싹튼 의심의 씨앗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의 사무실 금고를 떠올렸다. 그곳에는 중요한 문서와 상당한 금액의 돈뿐만 아니라 지은과 공유하지 않은 자신의 과거의 비밀도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한 그는 또 다른 자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그녀는 항상처럼 아름다웠고 장식 세부 사항에 대해 전화로 활발히 대화하고 있었다. 그를 보자 그녀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급히 끊었다. 여보, 일찍 왔네. 그녀는 다가가서 키스를 하며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애정에 응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은의 충성심을 확인해야 했다. 우연의 일치와 그녀의 행동의 작은 변화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를 테스트하기로 결심했지만 그것을 지능적이고 신중하게 해야 했다. 개인 요리사가 준비한 저녁을 음미하면서도 민주는 지은의 모든 움직임, 표정, 선택된 단어를 관찰했다. 그녀는 자신이 주재하는 재단의 다음 자선 행사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녀 앞에 있는 이 매혹적인 여자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실이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정교한 연기일지 궁금해했다. 저녁 식사 후 사무실에 갇힌 민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내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신뢰 테스트를 그녀가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다. 금고가 완벽한 미끼가 될 것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눈과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보안 책임자인 박준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카메라가 필요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좋은 카메라. 내일까지.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민주는 이미 대저택의 사무실에 있었다. 깊은 다크서클이 있는 그의 눈은 잠을 못 잔 밤을 드러냈다. 기업가는 박준영이 방의 전략적 모서리에 미세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로 감지할 수 없다는 거지, 준영. 민주는 벽이 들을까 두려운 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준영은 군인 같은 자세로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장합니다, 사장님. 보안 전문가라도 정확히 어디를 찾아야 할지 모르면 찾을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는 동안 민주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하려 하고 있었다.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기로 맹세한 여자. 그러나 의심은 그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었다. 수진의 말과 작은 세부 사항들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었다. 카메라가 제자리에 설치되자 민주는 금고를 향해 돌아섰다. 신중하게 그는 급하게 닫는 것을 잊은 것처럼 약간 열어두었다. 내부에는 중요한 문서와 돈뿐만 아니라 빨간 폴더가 있었다. 그 내용은 지은에게도 미스터리였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사장님. 준영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여기서 실시간으로 어디서든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준영을 돌려보내며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손에 들린 태블릿을 바라보며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다. 그날 아침 식사 중 지은은 특히 활기차 보였다. 그녀는 주말에 있을 자선 행사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정한 열정으로 눈이 빛났다. 여보, 이번 행사의 영향력을 상상도 못할 거야.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지은은 그의 멀어진 시선을 눈치채며 말을 멈췄다. 민준? 무슨 일이야? 그는 불안함을 숨기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사랑. 그냥 사업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 지은은 애정 어린 눈빛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너무 일 많이 해. 이번 행사 끝나고 우리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때? 네가 좋아하는 남쪽의 와이너리로 가는 건 어때? 잠시 동안 민주는 그의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지은의 부드러운 터치,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걱정. 어떻게 이 여자를 의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순식간에 수진과의 대화, 비밀스러운 전화통화, 그의 사무실을 훔쳐보는 눈길이 떠올랐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는 애써 활기차게 대답했다. 계획을 세우자. 일하러 나가기 전에 민주는 태블릿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카메라는 그의 빈 사무실을 보여주고 있었고 열려있는 금고가 한 구석에서 보였다. 그는 불안감을 느끼며 다음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했다. 회사 사무실에서 민주는 거의 집중할 수 없었다. 매 분마다 그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회의 중에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보안 시스템의 알림이었다. 집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민주는 양해를 구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임원 화장실에 갇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앱을 열었다. 화면에는 지은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걸어 다니며 책장 벽에 걸린 예술작품을 둘러보았다. 잠시 동안 그녀의 시선은 약간 열린 금고에 멈췄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지은이 다가가 손을 뻗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금고 문을 단호히 닫았다. 기업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다. 지은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거기 있었던 것일까? 그 답은 그녀가 그의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있던 사진 액자를 들었을 때 나왔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아, 민준. 지은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왜 당신의 과거를 내게 말하지 않는 거야? 카메라의 민감한 마이크에 의해 포착된 지은의 말은 민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없었고 다만 깊은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동요된 민주는 태블릿을 껐다. 회의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지은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녀가 무엇을 의심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를 의심한 것이 엄청난 실수였을까? 한편 집에서 지은은 민준의 사무실을 떠나면서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을 위해 모든 준비가 끝났어.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거야.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는 지은의 입술에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가져왔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도 자신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해가 지면서 민주는 결국 집에 도착했다. 지치고 감정적으로 소진된 그는 카메라를 통해 본 장면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의문이 가득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지은이 그가 즉시 알아보지 못한 여자와 대화하고 있었다. 여보, 잘 왔어.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다. 대학 시절 친구인 박수진 기억나? 민주는 예의 바르게 수진과 인사를 나누며 지은이 이 친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 기억하려 애썼다. 수진의 눈빛에는 뭔가 불편한 것이 있었다. 마치 그녀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수진이 자선 행사 준비를 도와주고 있어 지은이 설명했다. 그녀는 예술계에 놀라운 인맥이 있어서 경매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사장님.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이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두 여자가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민주는 할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실제로는 그날의 녹화를 확인하고 싶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지은이 아침에 들고 있던 사진 액자가 약간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의자에 앉아 민주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다시 한번 지은이 사무실에 들어와 사진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것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지은이 떠난 직후 수진이 몰래 사무실에 들어왔다. 지은의 친구는 특정한 것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은 책상 서랍을 훑어보다가 금고에 멈췄다. 잠시 동안 수진은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곧 머리를 흔들고 서둘러 사무실을 떠났다. 민주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수진이라는 여자는 정말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더 알아내기로 결심한 민주는 다시 거실로 내려갔다. 지은과 수진이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하기로 마음먹고 수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수진, 민주는 위스키를 따르며 말했다. 지은이 대학 시절 친구라고 했지. 어디서 공부했었지? 수진의 눈에 잠깐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서울대학교에서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지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주는 그녀의 어깨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다.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시절이었죠. 대화는 자선 행사, 예술, 서울에서의 삶 등 다양한 주제로 흘러갔다. 민주는 주의 깊게 관찰하며 두 여자의 이야기에 작은 불일치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그들이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서로의 빈틈을 메우는 것 같았다. 수진이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지은은 그녀를 문까지 배웅하며 민준이 듣지 못한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나눴다. 다시 거실로 돌아온 지은은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워 보였다. 수진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녀 없이는 그 모든 인맥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민주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흥미로운 사람인 것 같아. 네가 그녀에 대해 전에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게 이상하네. 지은은 어깨를 으쓱하며 남편의 눈을 피했다. 알잖아요. 삶이 너무 바빠서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곤 하죠. 이번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날 밤 지은 옆에 누워있는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이라는 여자는 정말 누구였을까? 그녀는 그의 사무실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지은은 과거에 대해 그렇게 연습된 것처럼 보였을까? 한편 도시의 반대편에서 수진은 강남대로의 고급 아파트에 들어서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어떻게 됐어? 그의 목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수진은 소파에 몸을 던지며 한숨을 쉬었다.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금고는 닫혀 있었고 강제로 열 시간이 없었어. 남자는 낮게 저주를 내뱉었다. 그 문서들이 필요해. 수진, 김민준의 과거가 드러나기 전에 시간이 없어. 알아. 수진은 좌절하며 말했다. 하지만 지은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그녀가 뭔가를 의심하는 것 같아. 남자는 다가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에 부분적으로 비친 얼굴을 드러냈다. 그것은 사업 잡지의 표지를 장식한 적이 있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지은은 지금 우리의 가장 작은 문제야.
우리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싸워온 모든 것이 사라질 거야. 수진은 결심에 찬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졌다. 걱정하지 마, 준호. 자선 행사에서 우리의 기회가 올 거야. 김민주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거야. 도시가 잠든 사이 운명에 보이지 않는 실들이 얽히고 있었다.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선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이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선 행사 아침이 오자 김민준의 대저택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지은은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초록색 눈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마지막 장식을 마무리하고 손님 목록을 확인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한편 민주는 멀리 떨어져서 준비의 소란을 관찰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난 48시간 동안 그는 카메라 영상을 반복해서 검토하며 단서를 찾으려 했다. 여보, 내 사파이어 목걸이 못 봤어? 지은이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와 물었다. 결혼 기념일에 당신이 준 그 목걸이 말이야. 민주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못 봤어. 금고에 없었어? 지은은 미간을 찌푸렸다. 거기서 이미 찾아봤어. 혹시 이 사무실에 두었나 해서. 그녀의 눈은 금고를 잠시 스치고 지나갔다. 민주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건 금고에 접근하려는 은밀한 시도일까? 여기에는 없을 거야. 그는 너무 빠르게 대답한 것 같았다. 방에서 함께 찾아보자. 사무실을 나서기 전에 지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잠시 보더니 표정이 변했다. 너무 빨라서 민주는 거의 놓칠 뻔했다. 누구야? 민주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냥 수진이야. 행사 마지막 준비를 확인하는 중이래. 지은이 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다음 몇 시간은 분주하게 지나갔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대저택은 활기찬 대화와 샴페인 잔의 소리로 가득 찼다. 서울의 상류층이 모두 참석해 있었고 이번 자선 경매가 올해의 행사로 기대되고 있었다. 민주는 손님들 사이를 돌며 악수를 나누고 겉으로는 평소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지은을 찾아다니며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다. 특히 수진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주의 깊게 보았다. 그는 지은과 수진이 한쪽 구석에서 그가 즉시 알아본 남자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사업적 라이벌, 박준호. 흥미롭고 불안한 마음으로 민주는 몰래 다가가 대화의 조각들을 들으려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준호가 말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믿어줘, 지은이 거의 들리지 않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어. 민준이 더 듣기 전에 투자자 그룹이 그를 붙잡아 멀어지게 했다. 겨우 풀려났을 때 지은, 수진, 준호는 이미 흩어져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경매가 시작되었고 희귀 예술 작품과 독점적인 경험들이 손님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경합되었다. 지은은 완벽한 호스트로서 행사를 이끌었지만 민주는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가능성들로 가득 찼다. 그는 지은이 사파이어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가 아침에 찾지 못했다고 했던 그 목걸이였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녀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 경매가 절정에 이르며 민주는 호스트로서의 역할과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절박한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그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순간 지은과 준호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민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의 아내가 그의 최대 라이벌과 공모하고 있는 것일까? 수진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동안 경매가 끝나고 지은이 모금된 금액을 발표했다. 손님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그녀의 미소는 환했지만 민준에게는 이제 가면처럼 보였다.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나면서 민준은 갈림길에 서 있었다. 지은을 직접 대면해야 할까? 더 조사해야 할까? 아니면 그의 상상이 너무 멀리 간 것일까? 지은이 수진에게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준호와 의미심장한 마지막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며 민주는 결심을 했다. 이 밤의 폭로와 수수께끼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이 이야기의 끝을 볼 때까지 갈 것이다. 민준이 모르는 사이 대저택의 다른 구석에서 속삭이는 대화가 운명을 결정짓고 있었다. 끝났어. 수진이 준호에게 속삭였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어. 준호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해. 이제 김민준이 우리의 함정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야. 밤이 깊어가면서 무대는 더 놀라운 폭로를 위해 준비되었다. 신뢰, 사랑, 충성심의 한계를 시험할 비밀들이 그림자 속에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자선 행사 직후 민준은 일찍 일어났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전날 밤의 사건들로 어지러웠다. 옆에서 깊이 잠든 이지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민준의 마음은 폭풍우처럼 요동쳤다. 조용히 방을 나선 민준은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잠그고 책상에 앉아 비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열쇠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 다가가 열었다. 금고 안에는 중요한 문서와 돈 외에도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담은 빨간 폴더가 있었다. 민준은 그것을 집어들고 과거의 무게를 느꼈다. 폴더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누렇게 변한 문서들이 책상 위로 쏟아졌다. 한 사진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사진 속 젊은 민준은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 그 이름이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쳤다. 많은 추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미나는 그의 첫사랑이었다. 그가 사업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함께 꿈을 꾸고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그러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미나는 단지 신비로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다. 민준은 그 편지를 다시 읽었다. 사랑하는 민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멀리 있을 거야. 나를 찾지 마. 우리 둘보다 더 큰 일이 걸려 있어. 언젠가 아마도 너는 이해할 거야. 그때까지 우리의 비밀을 지켜줘. 제발 나를 용서해줘. 영원한 사랑을 담아, 미나.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민준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급히 모든 것을 금고에 다시 넣고 지은이 문을 두드릴 때쯤 금고를 닫았다. 민준, 거기 있어? 지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마음을 가다듬으며 민준은 문을 열었다. 좋은 아침, 여보. 미안해, 그냥 문서 좀 검토하고 있었어. 지은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어? 당신이 불안해 보여. 그냥 어제 행사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민준은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말했다. 행사 정말 성공적이었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네, 정말 멋졌어요.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았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민준은 지은의 행동에서 작은 세부 사항들을 계속 주시했다. 그녀가 특정 주제를 피하는 방식, 그녀의 눈이 가끔 위층으로 향하는 모습. 지은, 민준은 자연스럽게 말하려 애쓰며 시작했다. 준호를 어제 행사 전에 알고 있었어?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준호? 아, 네. 그는 재단의 큰 후원자예요. 왜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 민준은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말했다. 그냥 너희가 친해 보였어. 지은의 뺨이 약간 붉어졌다. 재단 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준호는 정말 관대하게 기부해 주셨어요. 민준이 더 묻기 전에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미안해, 받아야 해요. 행사 후속 작업 관련이에요. 민준은 지은이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방을 나섰다.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일하며 김수진과의 대화,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 그의 사무실을 훔쳐보는 눈길이 떠올랐다. 결심을 굳힌 민준은 전화기를 꺼내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박형진. 나 김민준이야. 몇 사람을 조사해 줘야겠어. 절대 비밀리에. 전화기 너머로 형진은 즉시 동의했다. 지은의 과거에 대해, 우리가 만나기 전의 일들, 그리고 박준호에 대해, 그리고 민에 대해서도. 마지막 이름을 언급할 때 민준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 과거의 비밀과 현재의 그림자가 얽히고 있었다. 한편 방에서 지은은 전화를 마치며 걱정과 결단력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진행 중이에요. 그녀는 전화기 너머의 사람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민준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계획을 서둘러야 해요. 전화를 끊으며 지은은 서랍에 숨겨둔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그녀가 미나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민준.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대는 민준, 지은, 그리고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로를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며 사랑, 충성심, 신뢰의 경계를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다음 며칠은 민준의 대저택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준은 그가 시작한 조사에 몰두하며 점점 더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냈고 지은은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하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민준이 다가오면 급히 전화를 끊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려 급히 나가야 했다. 출발하기 전에 그는 사무실의 금고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무언가가 그를 확인하게 만들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편집증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급히 나가며 금고를 약간 열어두었다. 지은은 창문을 통해 남편이 급히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몇 분을 기다린 후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금고를 향해 다가가며 빠르게 뛰었다. 조심스럽게 지은은 금고를 완전히 열었다. 그녀의 눈은 문서와 돈을 빠르게 훑으며 그녀가 찾고 있던 빨간 폴더를 발견했다. 민준의 의자에 앉아 지은은 폴더를 열고 그 내용을 책상 위에 펼쳤다. 오래된 사진들, 문서들, 신문 기사들이 있었다. 각각의 항목은 그녀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한 사진이 들어왔다. 사진 속 젊은 민준이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과 함께 웃고 있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미나. 아, 민준. 지은은 감정이 북받쳐 중얼거렸다. 왜 당신의 과거를 내게 말하지 않는 거야?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히며 지은은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민준의 얼굴에 새겨진 행복은 뚜렷했고 그가 변해버린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당신이 내게 마음을 열어주길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 지은은 혼잣말을 계속했다. 당신이 나를 충분히 신뢰해서 당신의 과거를 공유하길 얼마나 바랐는지. 사진을 들고 있는 동안 지은은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였다. 민준의 신뢰 부족에 대한 슬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녀가 곧 해야 할 일에 대한 새로워진 결심. 당신을 정말 사랑해, 민준. 그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밝혀져야 할 진실이 있어.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때 지은의 휴대전화가 메시지로 진동했다. 박준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내일을 위해 모든 준비가 끝났어.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거야. 지은은 메시지를 보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계획은 진행 중이었고 되돌릴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문서들을 다시 폴더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폴더를 닫기 전에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충동적으로 그녀는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던 작은 자신의 사진을 꺼내 다른 문서들과 함께 폴더에 넣었다. 진실의 시간이 왔어, 내 사랑. 그녀는 폴더를 금고에 다시 넣으며 속삭였다. 사무실을 떠나면서 지은은 방 한쪽 구석에서 깜빡이는 작은 빨간 불빛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것은 며칠 전에 민준이 설치한 카메라로 그녀의 비밀스러운 침입을 모두 포착하고 있었다. 한편 회사 사무실에서 민준은 형진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김 사장님, 당신이 꼭 봐야 할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진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민에 관한 것이고 지은에 관한 것입니다. 민준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지금 갈게. 그는 벌써 일어나며 대답했다. 민준의 과거와 현재의 실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히고 있었다. 오랫동안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민준, 지은, 그리고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면서 사랑, 신뢰, 구원의 한계를 시험할 진실이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중심에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진실이 있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들을 달리며 민준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로 가득 차 있었다. 형진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민에 관한 것이고 지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연결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의 심장은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할 가능성에 조여왔다. 형진의 사무실에 도착한 민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맞이받았다. 형진은 그를 파일과 모니터로 가득 찬 방으로 안내했다. 김 사장님, 제가 발견한 것은 복잡합니다. 형진은 주저하며 말했다. 지은과 미나는 당신이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충격으로 멍해졌다. 뭐라고? 형진은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들에는 지은과 미나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대학 시절 친구였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였죠. 이 충격적인 사실은 민준을 강타했다. 그의 손은 떨리며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왜 지은은 나에게 이걸 말하지 않았을까? 더 있어요. 형진은 심각하게 말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박준호로부터 지은의 비밀 계좌로 상당한 금액의 돈이 이체되었습니다.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지은, 미나, 준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김 사장님, 형진이 그의 생각을 끊으며 말했다. 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형진은 모니터를 켜서 민준의 사무실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었다. 민준은 충격과 고통 속에서 지은이 금고를 열고 미나의 사진을 발견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 민준은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항상 알고 있었어. 바로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지은으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여보, 이야기할 게 있어. 집에서 기다릴게. 민준은 얼어붙었다. 배신감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모든 조각들이 고통스럽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사장님? 형진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일어나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진실을 알아낼 거야, 전부 다. 서울의 거리를 다시 달리며 민준은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았다. 지은의 모든 미소, 모든 눈빛, 모든 말, 이제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은 거실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지은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말해야 할 게 있어. 오래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에 대해서? 지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어떻게? 나는 모든 걸 알아. 지은. 민준은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미나, 준호, 그리고 그 돈.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게 거짓말을 했어? 지은은 울기 시작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민준.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하지만 과거에는 나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어. 민준은 그녀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한편으로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거짓말이 그를 괴롭혔다. 그럼 지금 말해줘.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진실을 다 말해줘, 지은. 더 이상 비밀은 없어. 지은은 깊이 숨을 쉬며 눈물을 닦았다. 모든 것은 우리가 대학 시절이었을 때 시작됐어. 미나와 나는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어떤 것을 발견했어. 민준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의 아버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항상 그의 삶에서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지은은 말을 이어갔다. 당신의 아버지는 자선단체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어. 미나와 나는 우연히 그 증거를 발견했어.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도 전에 미나는 뭐? 민준은 감정이 북받쳐 물었다. 미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민준.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어. 증거를 숨기면서. 이 충격적인 사실은 민준을 강타했다. 미나와의 관계,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라짐,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럼 왜 지금 너가 관련되어 있어? 그리고 준호는? 민준은 혼란스러워 물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준호는 그 자선단체의 변호사였어. 그는 최근에 그 문서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우리를 협박하기 시작했어. 그 돈 이체는 그의 침묵을 사기 위한 것이었어.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은 망설이며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박준호가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할 때인 것 같군. 준호는 초대 없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세월 동안의 비밀과 거짓말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그때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형진이었다. 김 사장님. 형진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미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살아있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민준의 세계는 흔들렸다. 미나가 살아있다니. 이 모든 세월 후에. 스피커폰으로 연결해줘.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민준, 지은, 준호,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몇 분 동안 미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녀가 민준의 아버지의 횡령을 발견한 것, 민준과 사랑에 빠진 것,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사라진 것. 하지만 나는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 미나는 계속했다. 나는 지은에게 당신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어. 민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민준은 지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모든 거짓말과 비밀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나. 준호는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몇 달 전에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이용하려 했어. 하지만 지금 여러분을 보니 내가 저지른 실수를 깨닫게 되었어.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다. 오랜 세월 동안의 비밀과 오해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지은은 낮고 불확실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은 그의 아내이자 오랜 세월 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사람. 준호, 이제는 후회하는 적.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미나, 그의 첫사랑이자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 이제 민주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과거의 빚을 갚아야 해. 함께. 그들은 다음 몇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웠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보상하고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적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계획을 세웠다. 준호와 미나가 떠날 준비를 할 때 민주는 그들을 문까지 배웅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그들을 놀라게 하며 포옹했다.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줘서, 정직하게 말해줘서, 이 새로운 시작을 주어서. 준호와 미나가 떠난 후 민주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의 얼굴에는 평온이 서려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민주는 그녀를 뒤에서 안아주며 물었다. 지은은 그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진실이 밝혀지면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요. 민주는 그녀를 돌려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은,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놀라운 사람이에요. 당신의 강인함, 충성심, 사랑. 당신은 내게 진정한 파트너십과 신뢰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당신은 내게 용서와 성장을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이 과거를 직면하고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들은 약속의 키스를 나누었다. 그 키스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민주는 지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정원을 한 바퀴 돌자 그는 제안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게 많아. 그들은 손을 잡고 황혼이 지는 정원을 거닐며 민준과 지은은 운명에 맞서 함께 서 있었다. 과거의 비밀들은 드러났고 상처들은 치유되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진실의 불 속에서 더 강해졌다. 그들은 정원의 중앙에 있는 분수 근처에 멈췄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배경 음악처럼 들렸다. 지은,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 며칠 동안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우리의 약속을 갱신하는 게 어때요? 비밀 없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보. 그들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키스를 나누었다. 그들은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날이 밝아오며 민준과 지은은 함께 새로운 장을 써나갈 준비를 마쳤다. 진실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들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